네, 안녕하세요. 네, 런커 발케인 스텝 조중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진우지에 왔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김민규 스텝님께서 이제 스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네, 크랑크베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랑크베이트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랑크베이트가 액션이 이제 뭐 서스펜딩, 플루팅, 싱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송어 낚시에서는 주로 싱킹과 플루팅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션을 주셔서 크랑크를 운영을 하시는데 송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액션보다는 정확한 수심층을 일정하게 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는 거를 주로 연습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랑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립의 길이에 따라서 수심층을 유지하는 게 다른데 이제 송어라는 어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수심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표층, 중층 그리고 바텀까지 다양한 수심층에 시간대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주 가시는 낚시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크랑크베이트를 구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바텀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바텀 위주의 이제 크랑크베이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에서 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층에 관련된 하드베이트를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랑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스푼으로 뭐 방류나 아니면 아침 피딩을 보신 후에 크랑크베이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스푼 같은 경우에는 큰 액션으로 빠르게 송어를 공략하는 루어지만 크랑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도가 떨어진 송어들을 공략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푼을 쓰셨다면은 이제 본인이 유지했던 수심층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크랑크베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크랑크베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표층에서 예를 들어 30cm 꺼내서 스푼을 운영을 해서 계속해서 히트를 받았다. 근데 입질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30cm 건에 맞는 크랑크베이트를 사용하시면은 이어서 입질을 받기 좋습니다. 이 크랑크베이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링을 천천히 해도 스푼 같은 경우에는 싱킹 루어다 보니까 가라앉습니다. 근데 크랑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루팅 루어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완전 저속 릴링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져서 루어를 따라오는데 주저가 되는 송어들을 크랑크베이트를 통해서 더 느린 속도로 공략하는데 좋은 루어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입질이 조금 뜸할 때 쓰면 더 효과적인가요? 네, 입질이 아무래도 뜸할 때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속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크랑크베이트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침이고 이제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크랑크는 육안으로도 송어들이 뛰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층에서 약 1m권의 송어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약 수심 70cm 정도 들어가는 크랑크를 사용해서 지금 송어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송어들이 따라는 오는데 정확히 히트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랑크베이트로 히트를 받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오늘은 가이드가 좀 많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드를 이렇게 물 밖으로 꺼내서 랜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 안으로 집어 넣어서 랜딩을 하시면은 라인이 터지는데 훨씬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어들이 있을 법한 수심층에 크랑크를 던졌는데 일정하게 감는 것만으로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쉽게 송어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색깔은 약간 올리브 계열의 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우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올리브 계열의 루어를 좀 잘 먹기 때문에 올리브 계열 루어를 사용하고 있고 크게 그 송어 낚시에서는 굉장히 좀 색깔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색깔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뭐 내추럴 컬러, 흔히 말하는 내추럴 컬러 그리고 어필 컬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지금 내추럴 컬러인 올리브를 이용해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릴링하는 속도에 따라서 크랑크베이트의 액션도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크랑크베이트가 이제 들어가는 수심층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질을 받았다면은 이제 거기서 릴링하는 속도를 뭐 천천히 한다던가 아니면 빨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성어들한테 보여주면은 네, 한 가지 크랑크만으로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용 중인 발케인사의 쿠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cm 정도의 수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릴링을 천천히 하시게 되면은 액션이 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워블링이 커지면서 천천히 오게 되고, 그리고 릴링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 쿠가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크랑크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수심층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은 60cm의 수심층을 가지고 있지만 뭐 40cm, 30cm 정도의 더 낮은 수심층을 공략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빠르게 릴링을 할 경우에는 액션이 타이트해집니다. 처음에 큰 워블링에서 이렇게 타이트한 액션이 나오면서 조금 더 깊은 수심층을 80에서 1m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크랑크베이트로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크랑크베이트를 사시는 것보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크랑크베이트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존까지는 좀 천천히 릴링을 해서 송어의 바이트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입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깊은 수심층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크랑크를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본 후에 바로 입질 빠졌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천천히 액션을 주다가 갑자기 빠르게 액션을 바꾸면서 좀 더 깊은 수심층을 공략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었는데 좀 아쉽게 정확히 후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정확히 입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어 로테이션을 해볼 건데 방금 제가 좀 빠른 릴링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략하던 수심인 60cm보다 좀 더 밑에서 송어의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크랑크로 로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가 FMR이라는 크랑크 베이트입니다. 네, 기존에는 60cm에서 80cm 정도의 공략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1m에서 1m 30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 크랑크입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 이제 자신이 릴링하는 속도에 따라서 공략 수심층을 조금씩 바꿀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심층이 낮기 때문에 그냥 리트리버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 사용하는 쿠가 FMR 같은 경우에는 수심층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1m권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빠르게 릴링을 해주신 후에 원하는 수심층에 도달 후 그다음에 적정 속도로 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랑크를 더 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베스나시랑 똑같이 로드를 이제 물에 담그시고 좀 더 원하는 수심층보다 좀 더 깊게 크랑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드와 라인이 물에 접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가 더 빨리 얼거나, 그리고 라인이 더 빨리 얼어서 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날씨가 풀렸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랑크베이트의 구매 팁을 드리자면은, 먼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SR, 쉘로우류, 그리고 MR, 미들레인지류, 그리고 DR, 딥건의 크랑크 이 세 가지 종류를 먼저 사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어는 어느 정도 색깔을 굉장히 많이 타는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구매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내추럴 계열 이렇게 두 종류, 그리고 어필 계열 한 종류, 이 정도씩으로만 구매를 하셔도 크랑크베이트로 낚시를 즐기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쿠가 FMR로 계속해서 탐색을 해봤는데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최초에 받았던 바이트를 이제 힌트를 삼아서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좀 더 깊은 수심층을 넣었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와 비슷한 수심층의 루어를 사용하시되 액션을 다른 루어로 한번 로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테이션한 루어는 발케인사의 하이드람 이라는 루어고 플루팅 계열의 루어입니다. 아까 사용하던 쿠가로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수심층에 하이드람으로 공략을 해볼 건데, 이 루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송어 크랑크 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베스 낚시 하시다 보면 빅베이트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송어계의 빅베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관절형 크랑크베이트이기 때문에 액션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심층에 비슷하지만 더 큰 액션으로 한번 송어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는 1m 이상 들어가는 크랑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천천히 슬로우 리트리브로 천천히 릴링을 해서 송어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기본적인 속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이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릴링 속도를 바꿔서 다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더 느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속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싱킹 타입이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원하는 수심층을 정확히 공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완전 데드 슬로우 릴링을 하고 있는데도 수심층을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크랑크 베이트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어가 잡힌 것 같은데, 보였습니까? 네, 지금 아까랑 비슷한 수심층에 큰 액션으로 입질을 받았는데, 송어 루어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안 잡힌다고 점점 작은 걸로 이렇게 루어를 로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큰 액션에 어필이 돼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하드베이트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베스 낚시 하시면 알겠지만 빅베이트는 40cm 이상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방금 송어 잡았다시피 굉장히 큰 송어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람 같은 관절류의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와 있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람을 구매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내추럴 계열 하나, 그리고 어필 계열 하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셔서 즐기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드람으로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표층 낚시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바텀 계열의 루어를 사용을 해서 바텀 낚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어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케인사의 바텀 루어인 라이엄으로 한번 바텀 공략을 해볼 건데,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베스 낚시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베스는 이제 뭐 중층부터 바텀까지 다 바이브레이션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베스 낚시에서는 이제 보통 바텀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립이 따로 없고, 그리고 본인이 액션을 주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션을 주는 방법은 뭐 쉐이킹, 그리고 드래깅, 그리고 호핑 등등 베스 낚시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송어 낚시에서는 좀 중요한 게 일정하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주실 때에도 베스 낚시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일정한 액션이 나오도록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액션법을 사용을 해서 한번 고기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텀 계열의 루어이기 때문에 루어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후에 로드를 한번 튕겨서 라인을 정렬시켜주고 그 다음에 액션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주시면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텀 펌핑이라고 이제 베스 낚시에서는 호핑, 바닥을 튕고는 호핑을 지금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션을 크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제 송어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던져서 액션을 주고 입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액션을 좀 다양하게
같은 호핑을 주더라도 크게 호핑을 주던가 아니면은 더 짧게 호핑을 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보다 좀 더 세게 호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입질 왔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호핑을 주면서 점점 로드가 왼쪽으로 가서 호핑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가까이 발 앞에까지 바텀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네, 라인이 짧아져서 정확한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로드를 들고 호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낮게 로드를 왼쪽으로 돌려서 호핑을 하시면은 발 앞에까지, 우리나라 송어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부교로 돼 있는 낚시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 쳐진 그물망 밑에도 송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공략을 해주시는 게 마리수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액션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호핑을 사용을 해서 루어를 크게 띄워서 왔다면은, 이번에는 송어 낚시에서 주로 많이 바텀을 공략하실 때 사용하는 디지털 릴링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릴링 같은 경우에는 호핑이 루어가 이런 식으로 점프를 떠서 왔다면은, 디지털 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 점프를 뛰면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릴링으로 액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릴링을 나눠서, 한 바퀴의 릴링을 뭐 8분의 1바퀴 정도씩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4분의 1바퀴씩 나눠서 릴링을 하는 걸 디지털 릴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루어를 던진 후에 라인이 정렬을 시켜준 후에 릴링을 줄 때 박자를 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펴졌다가 액션을 주면은 쳐졌다가 펴졌다가 쳐졌다가, 이거를 박자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입질이 오게 되면은 액션을 주는데도 라인이 처지지 않고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킹을 사용을 해서 네, 입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4분의 1바퀴씩 돌렸는데 입질이 없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 바퀴를 4번에 끊어서 네, 돌렸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는 뭐 한 바퀴를 6번에 나눠서 돌린다던가 아니면 8번에 나눠 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입질 없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린 호핑과 이 디지털 릴링을 같이 사용해서 한번 송어를 공략을 해볼 건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베스낚시에서 리액션 바이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단지 이걸 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은 호핑으로 어느 정도 고기를 유인시킨 후에 모아 놓은 후에 디지털 릴링으로 잡는다던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변동을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호핑으로 어느 정도 액션을 많이 주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 릴링으로 변하는 순간 고기가 바이트가 들어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핑을 줬다가 디지털 릴링 했다가 호핑을 줬다가 디지털 릴링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핑을 어느 정도 계속 주다가 디지털 릴링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라앉은 걸 확인하고 호핑을 어느 정도 주다가 디지털 링으로 바꿔서 그리고 이렇게 발 앞에 왔을 때는 다시 호핑으로 바꿔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 릴링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봐야 되는데 발 앞에 오게 되면 라인이 짧아져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호핑으로 바꿔서 네, 발 앞까지 공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루어의 액션을 바꿔가면서 액션을 줘봤는데도 송어들의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루어의 컬러를 주황색 어필 계열로 바꿔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디지털 릴링 액션에 나왔는데 네, 확실히 어필 빠졌습니다.
어필 계열로 바꾼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낚시터 같은 경우는 바닥이 뻘이거나 아니면 모래 혹은 자갈이기 때문에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어필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필 계열 컬러를 사용함에 따라서 바닥에서 좀 더 송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필 계열로 바이브를 바꿨는데 입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아쉽게 빠쳤지만 지금 또 바로 입질을 받아서 이번에는 히트를 했습니다. 어필 컬러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내추럴 컬러보다는 아무래도 색감이 화려하다 보니까 송어들이 반응은 빨리 하지만 또 반대로 프레셔를 또 빨리 먹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으시려면은 어필 계열도 로테이션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내추럴 계열로 다시 바꾸셔서 입질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바텀 계열도 색깔을 이제 처음 구매를 하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추럴 계열 2종류 그리고 어필 계열 1종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추럴 계열은 브라운이나 그린 그리고 어필 계열은 오렌지나 핑크 이런 식이 가장 무난하게 어느 낚시터에서든 쉽게 손맛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필 컬러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뭐예요? 어필 컬러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핑크, 남자는 핑크입니다. 바텀 계열 같은 경우에는 베스와 비슷하게 메탈 바이브 그리고 이런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스틱 계열의 이제 바텀 루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중간에 있는 바이브레이션으로 입질을 받았었는데 보통 송어 낚시를 하시다 보면 바텀을 공략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활성도에 따라서 좀 넣으면은 좋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탈 바이브입니다.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액션이 굉장히 크고 진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송어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줄 수 있습니다. 활성도가 좋을 경우에는 메탈 바이브. 근데 메탈 바이브 사용하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사용한 일반적으로 된 플라스틱 계열의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파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계열로 된 바이브레이션은 아무래도 메탈 바이브나 액션이 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스틱 계열의 루어인데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사람이 주는 대로 액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바이브보다 진동이 거의 없고 사람이 주는 대로 액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한 상황에서 저활성도에서 바텀에서 송어들을 꼬셔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틱 베이트를 이제 지금 사용을 해서 낚시를 진행할 건데 이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방금 사용했던 바이브와 마찬가지로 바텀을 공략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가장 저활성도일 때 송어들에게 어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액션을 주는 대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호핑 그리고 디지털 릴링 거기다가 얘는 쉐이킹, 리트리브 등 다양한 모든 루어 액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날 먹는 액션은 다르겠지만 가장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게 호핑 그리고 디지털 릴링, 쉐이킹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호핑이나 디지털 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쉐이킹 같은 경우에는 송어들을 집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쉐이킹도 중간중간 섞어서 사용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호핑을 사용할 건데 바이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호핑을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집어를 시켜야겠다 하면은 루어를 흔들면서 대신 릴링 속도는 방금 사용한 거 다르게 좀 천천히 해주시고 다시 호핑으로 전환을 하셔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입질 받았습니다. 지금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았는데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방금 제가 액션을 호핑과 쉐이킹을 섞어서 했었는데 처음에 호핑을 줬을 때는 입질이 없다가 쉐이킹을 줘서 어느 정도 집어를 시키고 다시 호핑을 줬을 때는 송어한테
정확히 입질 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액션 기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어떻게 섞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만의 이제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속 릴링과 디지털 릴링을 섞어서 한번 루어를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릴링 같은 경우에는 입질 왔다. 아이고. 입질이 왔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입질이 오네요. 네, 디지털 릴링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 낚시를 하실 때 뭐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꼭 선글라스를 끼고 낚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입질 들어온 줄 알았네. 와, 너무 크다 이거. 네, 방금도 액션을 바꿔서 디지털링이랑 그리고 드래깅을 섞어서 액션을 사용했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텀 루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캐스팅 하시고 루어가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후에 네,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드베이트류만 사용을 해서 낚시를 계속 진행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장비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런커 그리고 발케인사에서 나온 제로버지라는 로드입니다. 오늘 제가 크랑크나 그리고 바텀류의 하드베이트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로드는 그거에 맞게 적합한 액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가 가진 일단 장점은 흔히들 이제 송어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스 UL 때 갖다가 많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베스 UL 때 같은 경우에는 로드 길이도 좀 길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낭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송어 낚시하면은 낭창되는 로드가 좀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반대로 조금 뻣뻣한 패스트 액션의 로드도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패스트 액션의 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텀 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로드로 액션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낭창되는 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텀에서 정확한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어를 잡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제로버지 62GL이라는 스펙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 로드를 사용하시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중량급의 스푼 그리고 좀 무거운 류의 크랑크베이트 2g대 이상의 크랑크베이트 그리고 바텀 루어를 전반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릴을 이제 2000번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송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0PGS 1000번대의 파워기어를 가진 1000PGS의 릴을 주로 사용하실 텐데, 물론 1000PGS 같이 일정하게 감는 기어가 좋긴 하지만 대신 그렇게 되면은 릴링을 할 때 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0번대의 쉘로우 스풀에 깨져 있는 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로드의 빳빳함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흔히들 많이 처음에 하시는 질문이 이 로드는 어떤 라인과 이제 궁합을 해야 좋습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송어 낚시를 이렇게 해봤을 때 정확히 정답은 없지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먼저 액션을 많이 주는 류의 낚시를 하게 된다 하시면은 빳빳한 로드에 합사나 P라인 합사나 그리고 에스테르 라인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두 라인의 일단 중요한 점은 인장력이 둘 다 거의 없기 때문에 액션을 주실 때 라인에 늘어짐이 없어 정확한 액션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텀 낚시는 감도가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인장력이 없는 라인을 사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송어의 바이트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모노라인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모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라인일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합사나 그리고 에스테 라인, 제가 전반적으로 추천드렸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인이 언다던가 그리고 가이드가 얼었을 때 라인에 파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가장 먼저 송원을 딱 접했다 하시는 분들은 모노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모노라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물론 모노라인이 인장력이 조금 있어서 늘어짐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슬림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노라인을 사용하신다면은 3파운드에서 3.5파운드 정도 처음에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손맛을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스푼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하드베이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드베이트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스푼을 사용하시다가 좀 어려운 시간에 사용하신다던가 완전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마리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입하실 때에는 너무 다양하게는 구입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R, MR, DR류에서 이제 컬러도 한 3종류씩만 구입을 하셔서 자주 가시는 낚시터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은 겨울 동안 즐거운 송어 하드베이트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